네, 오늘은 웨딩 광고 A to Z까지 아무도 안 알려줬던 비법 대공개라는 주제로 라이브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웨딩 광고에 대해서 요즘에 또 웨딩, 결혼 많이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웨딩 광고 쪽에서 많이 문의가 들어와서 오늘은 영상 한번 찍어보자 라고 해서 이렇게 라이브 주제를 갖고 오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웨딩 업종을 광고를 운영하시는 대표님들이나 담당자들 또 이렇게 보시면은 또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 주시면은 저희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웨딩 업종 광고를 운영하시는 대표님들이나 담당자님들을 만나다 보면은 공통적으로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또 있습니다. 사진도 잘 준비했고 광고도 돌리고 있고 문의도 어느 정도 들어오는데 실제 상담이나 계약까지는 이어지지 않는 흐름이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특히 이런 부분들을 많이 고민하시는데요. 문의는 들어오는데 진짜 계약 가능성이 있는 고객인지 잘 모르겠다. 그리고 클릭이나 저장 반응은 있는데 상담 신청까지는 생각보다 너무 적다. 그리고 네이버나 메타, 구글 중 어디에 예산을 써야 될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다 라고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오늘은 이 가장 어려워하시는 세 가지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단순히 광고를 예쁘게 만드는 이야기가 뿐만 아니라 어떤 문의가 진성 문의고 어떤 문의가 허수 문의인지, 그리고 또 허수 문의를 줄이기 위해서 광고에서 무엇을 바꿔야 하는지, 그리고 상담과 계약으로 연결하기 위해서 어떤 구조로 봐야 하는지까지 오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저희가 첫 번째로 꼽는 DB 광고에서 첫 번째로 꼽는 어려움은 문의는 들어오는데 이게 진짜 DB인지 가짜 DB인지 구분이 어렵다는 점이에요. 아무래도 이 DB를 남기는 장소가 이제 온라인 상이다 보니까 그냥 아는 사람 걸 장난식으로 넣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자동으로 입력이 돼서 자기는 남긴 적이 없는데 그냥 데이터가 자동으로 남겨져 있는 것 때문에 DB가 남겨져 있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 때문에 이제 이 DB당 단가가 진짜 DB당 단가인지, 아니면은 그냥 DB당 단가는 낮게 나오지만 가짜인 게 너무 많은 건지, 이런 식으로 좀 빠르게 판별해내는 게 우선적인 해결 방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윤기 마케터님께서 그 외에 추가로 말씀해 주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좀 잘못된 정보를 기획이 돼서 문의가 들어오거나 그냥 좀 실수로 들어오는 그런 문의들을 허수 문의라고 하고, 반대로 진짜 제대로 들어오는 문의 같은 경우는 진성 문의라고 합니다. 진성 문의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거와 다르게 예정 시기가 어느 정도 다 정해져 있고 원하는 지역이나 분위기를 또 비교적으로 명확하고 예산대는 어느 정도가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상담을 통해서 실제 비교까지 그리고 계약까지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고객을 진성 문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즉 진성 문의와 허수 문의의 차이는 단순히 문의했느냐 아니냐가 아니라 그 실제 문의에서 실제 상담과 계약까지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냐 없냐가 진성 문의와 허수 문의의 차이라고 볼 수 있죠. 네. 그래서 광고주 입장에서는 어쨌든 문의 수가 많아도 허수 문의가 많으면 피로도가 커질 수밖에 없잖아요. 뭔가 계속 상담을 하는데 실제로 계약이 이어지지 않는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광고주 입장에서는 많이 피로도가 많이 누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웨딩 광고에서는 단순히 문의를 많이 받는 것보다 진성 문의가 어떻게 더 많이 오는가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진성 문의랑 허수 문의를 나누는 기준이나 어떤 거를 좀 더 우세하게 잡아가면 좋겠다라는 게 있을까요? 보통 진성 문의 같은 경우에는 이런 특징들이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식 예정일이나 시기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다. 아니면 지역, 예산, 분위기 중 최소 한두 가지 이상은 기준이 있다. 그리고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정보를 확인하려는 의지가 있다. 아니면 단순 가격 비교뿐만 아니라 실제 진행 가능성을 보고 있다. 그리고 문의 후에 응대에 대한 반응이 있다 같은 경우들이 보통 진성 문의의 특징들이고, 반대로 허수 문의 같은 경우에는 예식 시기가 너무 막연하다, 예산이나 지역이 전혀 맞지 않는다, 가격만 묻고 이후에 반응이 없다, 그리고 여러 업체에 무작위로 문의만 넣은 상태이다, 그리고 광고 혜택만 보고 들어왔지만 실제 진행까지 이어지냐 그런 의향이 낮다라는 것은 허수 문의들의 많은 큰 특징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허수 문의가 무조건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허수 문의도 사실 초기 관심 고객이 될 수도 있고 아직 준비 단계가
중기 단계에 있는 그런 이른 고객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광고 운영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는 이 고객을 진성 고객과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두 고객을 똑같이 봐버리면은 똑같이 문의 한 건을 봐버리면 광고 성과에 있어서 판단이 너무 흐려지기 때문이죠. 문의가 실제로 20건이 들어왔는데 실제 상담 고객이 3건이라면 광고 관리자에서는 성과가 많이 되게 좋아 보일 수 있죠. 하지만 현장에서는 효율이 많이 낮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문의가 7건밖에 안 들어왔는데도 그중에 4건이 실제 상담과 계약까지 이어진다면 그 광고는 되게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좋은 광고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웨딩 광고에서 제일 중요한 건 단순 문의 수가 아니라 문의 안에 있는 고객의 진성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뭐 메타 광고에서도 전원당 비용이 뭐 5만 원대다라고 하면은 뭐 웹사이트에서 들어오는 전환 캠페인에서 5만 원대면 잘 나온 편에 속하는데, 그 전환 캠페인에서 5만 원에 들어왔지만 실제로 이어지는 게 아무것도 없다면은 그거는 전원당 비용이 뭐 50만 원 썼는데 한 개도 발생이 안 됐다면 50만 원이 넘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반대로 메타 광고에서 전원당 비용이 10만 원인데 바로 그때그때마다 바로 실제로 성사가 된다 한다면은 그건 실 DB인 경우일 수니까 오히려 10만 원일 때가 더 성과가 좋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허수 문의를 줄이고 진성 문의를 늘리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저희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광고에서 고객을 어느 정도 걸러주는 것입니다. 너무 넓고 막연한 메시지 그런 소재만 쓰다 보면 다양한 고객들은 들어올 수 있지만 그만큼 허수 문의도 같이 늘어날 수밖에 없죠. 예를 들어서 단순하게 그냥 특별한 웨딩을 완성하세요. 인생의 최고의 하루를 만들어 드립니다. 이런 문구만 있다면 고객 입장에서는 되게 예쁜데 이 결혼 좀 예뻐 보이는데 하면서 들어올 수는 있지만 내가 이 업체와 진짜 맞는지를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반대로 광고 안에서 어느 정도 기준을 보여주면 진성도가 높을 수 있는데요. 예를 들자면 서울 경기 예식 예정 고객 상담 가능, 스몰 웨딩, 프리미엄 웨딩, 맞춤 상담, 그리고 예산대에 맞는 웨딩 구성 안내, 자녀 일정 확인 후 상담 가능, 본식 스냅, 촬영 가능 날짜 먼저 안내, 이런 메시지, 이런 구체적인 메시지가 있다면 고객들은 그것들을 보면서 스스로 판단하게 되는 거죠. 여기는 내 지역과 맞겠다. 여기 내가 원하는 분위기랑 맞네. 내 예산에서 상담이 가능하네. 내가 생각하는 그 예식 날짜랑 한번 확인해 볼 수 있겠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광고 단계에서 어느 정도 필터링이 되면 자연스럽게 헌수 문의는 줄게 되고 상담 가능성이 있는 그런 진성 문의들이 비중이 높아질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가 중요한 거는 또 이제 문의의 폼인데 문의의 폼이 너무 쉽고 짧을수록 문의 수는 늘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어차피 한두 개만 누르면 문의가 되니까 좀 늘 수는 있죠. 하지만 진성도는 자연스럽게 낮아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반대로 너무 길고 복잡하면 또 이 또한 진성 고객들도 이탈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뭔가 이렇게 신청을 하다 보면 뭔가 너무 질문이 많고 해야 될 게 많다 보면 하다가도 귀찮네 하면서도 넘기는 경우도 많으시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이탈률이 좀 많기 때문에 너무 길게 되면 또 이탈률이 너무 심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웨딩 광고에서는 최소한의 필터링 항목만 넣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예식 예정 시기, 희망 지역, 관심 서비스, 예상 하객 수 또한 예산대, 그리고 상담 희망 방식, 이 정도의 질문만 있어도, 이 정도 문의의 질문만 있어도 어느 정도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즉 해결 방안은 문의 자체를 막는 것이 아니라 상담에 필요한 정보를 자연스럽게 먼저 받는 구조로 만드는 것입니다. 네, 맞아요. 이렇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문의의 폼을 좀만 높여주더라도 진성 고객이 들어올 확률을 좀 더 높여주게 됩니다. 네, 물론 알려주셨던 것처럼 이렇게 문의 폼이 올라가게 되면은 그만큼 전환당 비용이 낮아지게 되기는 해요. 그래서 적당한 전환당 비용과 적당한 퀄리티로 좀 서로의 균형을 맞춰주면서 광고 운영하는 게 저희 웨딩 광고의 가장 큰 방향성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 이제 두 번째 어려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두 번째는 반응은 있는데 상담 신청까지는 이어지지 않는다라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실제로 광고주분들이 많이 상담 신청을 하시는 부분인데요. 특히 웨딩 업종 같은 경우에는 인스타그램이나 메타 광고에서 이런 일이 많이 생깁니다. 사진은 되게 예쁘고 좋아요도 많고 저장하는 사람도 많은데 막상 상담 신청까지는 이어지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비 신랑 신부들은 그 광고를 보고 바로 상담하기보다는 뭔가 저장해 두고 캡처해 두고 저장해 두고 좋아요 눌러놓고 배우자랑 공유하면서 다른 업체와 자연스럽게 비교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광고에 반응은 있다라고 하더라도 상담까지는 이어지지 않는 그런 업종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문제는 어쨌든 많은 광고주분들이 이 반응 이후에 구조를 만들지 않기 때문에 발생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초반에 처음 광고에서는 분위기를 보여준다면 그 다음에는 고객이 상담할 수 있는 그런 신뢰와 정보를 직접 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처음에는 웨딩홀의 분위기, 스튜디오의 컷 그런 것들을 보여줬다면 그 다음 광고에서는 실제 결혼식이 진행되는 후기, 했던 사람들의 후기, 그다음에 패키지 구성, 상담 가능 일정, 견적 확인 안내, 이런 내용들을 보여주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더 이어질 수 있는 거죠. 계속 똑같이 예쁜 사진들 그런 것들을 반복하다 보면은 결국 그냥 고객들은 저장 여기 그냥 괜찮네 정도만 생각하다가 또 다른 곳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웨딩 광고는 그냥 예쁘다 해서 상담해 볼까 라고 그런 넘어가는 과정이 되게 중요하고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거에 대한 해결 방안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리자면, 관심 고객을 상담 고객으로 바꾸는 흐름을 만드는 것입니다. 반응은 있는데 상담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광고를 한 번에 끝내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고객이 처음 광고를 봤을 때 어쨌든 고객들은 분위기와 취향에 또 반응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자연스럽게 정보를 찾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 모든 부담감이 낮아졌을 때 상담을 남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광고 메시지도 단계별로 바뀌어야 되는데요. 처음에는 이런 분위기의 웨딩을 원하시나요? 라는 그런 멘트로 처음에 관심을 만들어주고, 다음에는 실제 진행 사례와 후기부터 확인해 보시죠 하고 신뢰를 준 다음, 마지막에는 원하는 날짜 가능 여부부터 확인해 보세요 라는 상담 장벽을 낮추게 된다면, 이런 웨딩 광고에서는 상담 신청 자체가 부담이 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 과정을 거치다 보면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고객들이 그런 부담을 줄이는 데 있어서 좀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하게 되냐면, 견적만 먼저 확인, 상담부터 천천히 비교 가능, 자녀 일정 먼저 확인 가능, 이런 메시지를 사용하다 보면 고객들은 자연스럽게 상담을 조금 더 편안하게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고객들은 광고를 보고 바로 계약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확인을 해보고 싶어 하는 거죠. 그래서 광고도 그 심리에 맞춰서 진행하면 좋습니다. 네, 그리고 질문 남겨주셔가지고 질문 한 번만 읽고 진행하겠습니다. 네. 최조빵님께서 제가 지금 들어서 앞에 부분을 못 들었는데 혹시 웨딩 쪽은 메타로 진행하실 때 문의는 어디로 받는 게 가장 효율이 좋은가요? 라고 질문을 남겨주셨어요. 메타 광고에서 문의 남길 때 보통 두 가지로 나눠서 받는데, 이제 전환 캠페인으로 웹사이트에서 문의 남기는 사람으로 진행을 하던가, 아니면 메타 안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잠재 고객 양식으로 광고를 진행하는 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보통 이제 메타 내에 있는 잠재 고객 양식으로 광고를 진행하게 되면은 잠재 고객당 비용이 낮은, 좀 많은 많은 수의 DB를 받을 수 있는데 좀 퀄리티가 낮은 형식으로 진행이 되고, 전환 캠페인으로 웹사이트 랜딩으로 진행해서 그 DB를 받게 될 경우에는 좀 그 DB의 퀄리티는 매우 높지만 전환당 비용이 10만 원 이상으로 넘어가 버릴 수도 있을 정도로 좀 많이 비싼 형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많은 DB가 필요해, 일단 DB 저렴하게 많이 받아야겠어 라고 하실 분들은 잠재고객 캠페인으로 진행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아니 나는 잠재고객은 많이 필요 없고 그래도 우리 웹사이트로 많이 들어와서 좀 고효율의 퀄리티의 잠재고객이 필요해 하시는 분들은 판매 캠페인으로 진행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학후정님께서 웨딩이면 고관여라 그런가 중간 이탈이 많고 문의가 실제 계약으로 잘 안 넘어가는 것 같은데 리타겟팅을 보다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라고 질문 남겨주셨어요. 그 중간 이탈자들을 잡고 좀 더 리타겟팅 쪽으로 광고 진행하는 방법을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리타겟팅 쪽을 보려면 우선 웹사이트에서 어느 부분에서 이탈하는지를 확인하셔야 될 것 같은데, 구글 애널리틱스 활용하셔가지고 우리 웹사이트 유입된 유저가 몇 %에서 이탈을 많이 하는지, 15%인지 30%인지
어디에서 이탈 많이 하는지 먼저 확인해 보시고 30%에서 많이 이탈한다면은 거기에서 왜 이탈 많이 하는지 상세 페이지를 한번 변경해 보시던가 아니면은 뭐 다른 소구점으로 바꿔서 진행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리타게팅을 진행하려면은 중간에 이탈된 유저들 세그먼트를 만들어서 구글 광고로 리타게팅 진행하셔도 될 것 같고, 아니면 메타 광고에서 첫 번째 광고를 봤던 사람들에게 다시 뭐 두 번째 다시 리노출해주는 소재로 따로 만들어서, 예를 들어 두 번째 노출할 때에는 뭐 프로모션을 좀 더 신경을 쓴다거나 아니면 여기 써놓은 것처럼 뭐 후기형, 패키징형, 상담 받아봐라 이런 식으로 좀 두 번째로 노출 진행되는 리타게팅으로 진행해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인 질문 있으시면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연스럽게 또 연결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어려움인데요. 세 번째는 광고비를 어디에 써야 할지 모르겠다입니다. 바로 예산 분리죠. 그래서 웨딩 광고주분들은 네이버, 메타, 구글, 유튜브 좀 어디로 할지 되게 고민이 항상 많으세요. 그래서 항상 전화를 하다 보면 네이버가 맞을까요? 그래도 요즘에 인스타가 잘 되니까 인스타 해야 되지 않을까요? 구글도 같이 하면 좋지 않을까요? 예산은 많지 않은데 그럼 저는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까요? 그런 질문들이 되게 업종의 또 상황에 따라서 많게 들어옵니다. 제일 중요한 건 또 매체를 고르기 전에 현재 우리 광고가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그걸 먼저 확인하는 겁니다. 아예 브랜드를 모르는 고객들이 많다면 메타나 유튜브처럼 관심을 만드는 광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미 검색량은 있는데 우리 업체가 노출이 되고 있지 않는다면 네이버 검색 광고 같은 SA를 활용해서 광고를 진행할 수 있고, 사이트 방문은 있는데 상담 신청이 부족하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리타게팅이나 또 상담 유도 메시지를 강화시켜서 할 수 있습니다. 문의가 있는데 허수 문의만 많다면 그런 부분들은 또 광고 문구나 문의의 폼, 타겟을 다시 조정해서 하면 좋습니다. 즉 예산 분배는 어떤 매체가 좋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현재 어느 단계에서 고객이 어떻게 언제쯤 이탈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결정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해결에 대한 방안은 결국 매체를 역할별로 나눠서 운영하는 겁니다. 웨딩 광고에서는 매체를 경쟁 관계라고 보시면 안 됩니다. 네이버는 네이버대로, 메타는 메타대로, 구글과 유튜브는 또 각각의 또 그 역할대로 사용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이버는 이미 알아보고 있는 고객을 잡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고객이 웨딩홀, 스튜디오, 본식스냅, 뭐 드레스샵 등등 이런 것들을 직접 검색하는 순간에 만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메타 같은 경우에는 아직 결정하지 않는 고객들에게 취향과 분위기를 먼저 보여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고객들이 인스타를 이렇게 자연스럽게 찾아보다가 누워서 보다가 이 느낌 괜찮네? 여기 좀 분위기 좋다? 라는 그런 반응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죠. 구글과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비교 중인 고객들에게 다시 떠올려지고 신뢰를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요. 웨딩 준비 체크리스트, 계약 전 확인사항, 실제 후기, 촬영 과정 등 그런 컨텐츠로 고객들의 그런 불안감을 줄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리마케팅은 어쨌든 한번 관심을 보인 고객들에게 다시 상담을 끌어오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결국 총 정리를 하자면 관심을 만드는 광고, 또 비교를 정보를 주는 광고, 상담을 유도할 수 있는 그런 광고, 그 세 가지를 나눠서 보시면 또 광고의 효율은 좋아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구조만 잡힌다면 광고비를 어디로 써야 하는지는 확실하게 또 명확하게 되는 거죠. 네, 이 방금 말씀드린 게 아까 학구정님께서 남겨주셨던 질문에 대한 답이 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거 이후로도 추가로 궁금하신 거거나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부분이 있으시다면은 이 아래에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 되니까 편하게 끝나고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뭐 앞으로 방향성뿐만 아니라 네이버, 메타, 구글에서 미디어 믹스 어떻게 짜야 될지 모르겠어요. 예상 성과는 어떻게 나오나요? 다른 브랜드들에서 성과는 어떻게 나오고 있나요? 와 같은 다양한 질문들, 광고가 선뜻 먼저 당하는 게 어려우신 분들도 편하게 연락 주시면은 좀 많이 도움 드릴 테니까 편하게 연락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윤기님께서 이제 오늘 라이브 마무리 한 번만 해주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지금 들어오신 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오늘 했던 내용을 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웨딩 광고주분들이 가장 많이 어려운 부분은 바로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문의가 들어오는데 진성 문의인지 허수 문의인지 구분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광고 메시지와 문의 폼에서 어느 정도 고객을 필터링하는 그런 구조들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광고 반응은 있는데 상담 신청까지는 이어지지 않는다라는 점이었는데요. 이 문제는 예쁜 사진들 그냥 뭐 좋은 것들만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관심을 상담으로 바꿀 수 있는 단계별의 그런 메시지를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광고비를 어디에 써야 하는지 모르겠다, 어떤 매체를 써야 할지 모르겠다, 이러한 점이었는데요. 이 문제는 매체가 좋고 나쁨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고객들 흐름 안에서 어떤 역할로 어떻게 사용될지 그것들을 나눠서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웨딩 광고에서는 제일 중요한 건 더 많은 문의를 무조건 만드는 것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 결국 중요한 건 계약 가능성이 높은 진성 문의를 만드는 것인데요. 광고를 보고 여기 예쁘다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는 내 상황과 좀 맞을 것 같네, 한번 상담 받아봐도 괜찮겠다 라는 그런 마음을 느끼게 만드는 거죠. 오늘 또 이런 방송을 보시고 있는 대표님들께서도 현재 운영하고 있는 그런 광고를 보시면서 내 것도 좀 문의 수만 많이 나오나? 내 거의 문의의 질은 또 어떤지, 내가 지금 쓰는 광고비는 어떤 단계에서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에서 어떤 점이더라도 좀 궁금증이 있으시면은 밑에 계신 번호로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은 저희가 또 확인해 보고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말씀드린 이제 네이버, 메타, 구글 매체뿐만 아니라 저희 웨딩 업종 같이 고관여 업종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매체 미디어 믹스도 필요하고 뭐 블로그 글이나 기사단이나 뭐 여러 가지 바이럴 작업도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중에 어떤 걸 해야 될지 모르겠다,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중간에 성과 퍼포먼스적인 향상을 위해서 저희한테 문의 남겨주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럴 경우에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저희가 좀 레퍼런스들이나 방향들을 많이 알고 있어서 편하게 물어봐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만약 웨딩 광고 같이 DB 업종 광고 진행하시다 보면은 이 문의 수를 많이 받는 게 우선일까요? 아니면은 문의의 퀄리티를 올리는 게 우선일까요?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그거는 마케터들마다 바라는 방향성들이 다르다 보니까 뭐가 정답이다, 뭐가 틀렸다라고 말씀은 드리기 어렵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우선 문의 수를 많이 받아놓고 적은 비용으로 많은 문의 수를 받을 수 있게 우선 세팅을 진행하고, 그 다음에 문의의 퀄리티를 확인해 보면서 이거는 좀 더 퀄리티를 올려야겠다 하는 것들은 조금씩 뭐 폼의 형식을 좀 더 많이 추가한다거나, 아니면 중간 단계 랜딩 페이지를 한 개 더 만들어서 뭐 접근의 용이성을 좀 낮춘다거나 하는 형식으로 퀄리티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같은 경우에는 광고 진행하면서 같이 이제 협의를 하면서 맞춰 나가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 부분도 편하게 물어봐 주시면은 저희가 계정까지 안에 들어가서 어떤 게 잘못돼 있고 어떤 걸 수정해야 되고 이 부분에서 광고비가 누수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으니까 그 부분도 편하게 물어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추가적으로 질문 없으시다면 오늘 라이브 방송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1분만 기다려보고, 그래서 웨딩 광고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는 좀 이제 날씨가 많이 더워지고 있다 보니까 많이 끝나가고 있는 추세기는 한데, 원래 웨딩 광고 진행하시려면 몇 달 전부터 미리 작업을 진행해 놓으셔야 되긴 해요. 지금도 이제 웨딩 광고가 아무래도 경쟁도가 많이 심화되어 있다 보니까 CPC도 많이 높고, 뭐 메타 같은 경우에도 중복이 너무 많이 되다 보니까 가금도 너무 많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미리미리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뭐 이미지 제작 같은 것도 되고 요즘에는 AI로 영상 같은 것도 제작되니까 편하게 여러 가지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추가 질문 없는 것 같으므로 오늘 라이브 방송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AMPN 글로벌 문태주 마케터 김윤기 마케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